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퇴직하고 배달 시작한 60대의 충격적인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거리를 박성민 씨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65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이른 새벽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회사 다니실 때는 아침 7시면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새벽 4시가 그분의 하루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이 등을 따라왔습니다. 처음 배달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내분은 한사코 말리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배달이세요? 부장까지 지내신 분이. 그때 아내의 말씀에는 체면을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민 씨도 이해하셨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배달이라니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으셨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셨습니다. 큰 아들 결혼식에 목돈이 들어갔고 작은 딸도 곧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턱없이 적었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생활비는 꾸준히 올라만 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시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결심하시는 데는 일주일이 걸리셨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시다가 우연히 보신 기사 하나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직 은퇴자들의 새로운 도전, 플랫폼 노동. 기사 속 인터뷰인은 박성민 씨와 비슷한 처지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시다가 배달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분은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운동이 되는 일과 자유로운 시간 활용. 무엇보다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실 수 있다는 자부심이 크셨답니다. 첫날은 지옥 같으셨습니다. 새벽 배송 물량을 받아들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셨을 때 모든 동과 호수가 미로처럼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헤매시다가 결국 첫날은 배송 시간을 한참 초과하셨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셨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답니다. 이상하게도 밤새 잠들지 못하는 아파트의 불빛들을 보시며 자신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감이 잡히셨습니다. 새벽 배송이 끝나면 잠깐 쉬셨다가 오전부터 택배 배달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음식 배달 앱을 켜셨죠. 하루 매출은 보통 15만 원에서 18만 원.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를 제외하시면 하루 10만 원 정도가 남으셨습니다. 한 달이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셨답니다. 박성민 씨가 배달하시는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받으시는 독거노인 김할머님은 항상 일찍 일어나 계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받으시는 물건은 작은 우유 한 팩이었지만 그 말씀에 담긴 따뜻함은 컸습니다. 이제는 그 시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머님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택배를 자주 받으시는 맞벌이 부부의 현관문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현관 앞 매트 밑에 생수 한 병 있으니 꼭 드시고 가세요. 처음에는 받기가 부끄러우셨지만 이제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음식 배달을 하시다 보면 늦게까지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자주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연세쯤 되시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신다며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에게
박성민 씨는 오히려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너희들처럼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힘이 난단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니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는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주셨고 주말이면 피로회복제를 사다 놓으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이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라는 아내의 말씀에 박성민 씨는 뿌듯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차 안에서 온종일 땀을 흘리셔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에는 도로가 얼어 넘어질까 조마조마하셨고, 장마철이면 비를 맞으며 배달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전의 회사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힘드셨던 것은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창회에 가셨다가 옛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아직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골프 치면서 편하게 지내는데 무심코 던진 말에 가슴 한켠이 아리셨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친구, 자녀들이 물려받은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 펜션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 사이에서 배달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차마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박성민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삶이 자랑스럽다라고 되뇌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일하실 때도 늘 성실하셨던 분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배달하시던 중 우연히 전 직장 후배를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지만 오히려 후배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은퇴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박성민 씨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셨답니다. 아들과 딸도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응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자녀들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웠던 가장의 책임감이 이제는 따뜻한 대화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지 8개월, 박성민 씨의 몸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배가 들어가고 체중도 7kg이나 감량하셨답니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신이 나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파이팅을 외치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자주 배달하시던 카페 사장님께서 박성민 씨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매장 배달 관리자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달 기사들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수입이 괜찮은데 굳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으셨답니다. 아저씨의 성실함과 경험이 우리 가게에 꼭 필요해요. 월급은 350만 원에 4대 보험도 다 해드릴게요.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팀의 일원으로 일하게 되신 겁니다. 회사 생활에서 쌓으신 경험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배달 기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배달 루트를 짜는 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보람을 느끼신 것은 청년 배달 기사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배달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박성민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배달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 고객 서비스, 안전 운전, 체력 관리까지 모든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현대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필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박성민 씨는 매주 월요일 아침 새로 들어온 배달 기사들에게 교육을 하십니다. 안전 교육은 물론 서비스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일까지 마치 작은 학교의 선생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박성민 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보험 처리를 도와주시고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며 밤늦게까지 간호를 하셨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일들이 남의 일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박성민 씨는 배달기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사고 사례들을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드시고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셨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이런 변화를 적극 지원해 주셨고 덕분에 사고율도 크게 줄었답니다. 또한 배달기사들의 복지 개선에도 앞장서셨습니다. 휴게실을 따로 마련하고 간식과 음료를 항상 구비해 두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비를, 더운 날엔 아이스팩을 나눠주는 등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노력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의 배달 서비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확한 시간 배달은 물론이고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단골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성민 씨가 관리하는 배달팀은 어르신이 이끄는 모범적인 배달팀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달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저 생활비라도 벌어보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박성민 씨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60대 배달맨에서 청년들의 멘토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저도 곧 정년퇴직인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박성민 씨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극복했던 방법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삶의 의미까지.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하루 두세 건 배달하기도 벅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박성민 씨의 변화는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표정으로 TV만 보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오셔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손자들도 우리 할아버지는 배달 팀장님이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해요. 라는 아내의 말씀에 박성민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더군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온 것입니다.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본인의 경험을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죠.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대부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강연이었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차츰 자신감이 생기셨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백조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우아하게 보이는 백조도 물밑에서는 쉴 새 없이 발을 저어야 하죠. 저도 겉으로는 담담해 보일지 몰라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박성민 씨를 찾아오셨습니다. 용기를 얻었다. 희망이 생겼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 60대 청중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도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박성민 씨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강연 내용도 점점 다양해져서 배달 업무 노하우부터 대인관계, 건강관리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계시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라는 제안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손자가 알려줬죠.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배움이라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박성민 씨의 유튜브 채널 백조 아저씨의 인생 이야기는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은퇴자들의 새 삶을 다루는 콘텐츠가 많지 않았기에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하. 처음에는 카메라만 보면 땀이 나고 말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계속 발전할 수 있나 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단순히 배달 이야기만 다루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 노하우, 건강관리 팁, 가족과의 소통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특히 은퇴자의 하루 루틴, 노후 자금 관리 방법 같은 실용적인 콘텐츠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민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배달팀을 관리하고 주말이면 강연을 준비하시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은퇴자들을 위한 배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강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박성민 씨처럼 인생의 제2막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도전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